반갑습니다. 장종용 시장점검입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 상승 마감했습니다. 아주 거의 강보합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하방에서 경직성이 확인이 됐으니까 세 번에 걸쳐서 계속 확인이 됐습니다. 이게 이제 두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는데 하나는 그 살얼음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약한 부위를 계속 건드리다 보면 결국은 깨진다. 이런 관점이고 또 하나는 땅을 다질수록 단단해진다. 그러니까 이게 해석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부분인데 대체로 그렇습니다. 고점에서 주가가 많이 오른 상태에서 뭔가 계속 건드린다. 이거는 깨지는 부분이 맞고 주가 내린 상태에서 이렇게 계속 지지가 나오는 것은 어느 정도 단단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지수가 이때부터 하락했기 때문에 이 단단하다라고 해석을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이게 단기 하락 그리고 이전의 하락 부분 그리고 이번에까지 해서 2900선 부근에서는 어느 정도 경직성을 보여준다. 여기에 이제 해외 증시가 조금만 도와준다면 그러면 좀 더 긍정적인 흐름이 전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제 언론 보도에 대해서 잘못된 보도들이 많이 나오는데 오늘은 요거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언론사가 기사를 낸다. 이 기사의 상당 부분은 아주 이슈가 되거나 이런 건 또 기사가 나오지만 그 외의 거는 대부분 돈이 들어가야 기사가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최근에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 가상화폐에 대한 기사들이 나왔는데 가상화폐가 비트코인 기준으로 해서 이중 고점 그러니까 천정형 패턴을 만들고 나서 그리고 이제 막 죽어가는 그러니까 시세가 끝나는 형태가 되는데 이 시점에서 어떤 기사가 나왔냐면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가상화폐를 편입한다 그리고 선물에 거래가 된다 등등 아주 좋은 매수를 권하는 이런 기사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기사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인다면 비트코인 지금 사면 괜찮겠네라고 하지만 사실 이 기사에는 돈이 들어간다는 이 구조만 이해를 한다면 누군가가 팔기 위해서 이런 기사를 내도록 돈을 썼네라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그러면 이런 관점에서 주식시장을 본다면 최근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면 그럼 금리 인상하면 달러가 강세가 된다. 당연히 원화가 약세가 되고 주식이 별로다. 이런 것까지 갑니다. 근데 여기에 돈이 개입돼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아닐 거지만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면 달러 강세가 된다라는 거. 미국 달러가 안전한 데다가 금리까지 높으니까 당연히 미국으로 돈이 쏠리지 않느냐. 이런 거지만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게 되는 것은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문제니까 인플레에 대한 부분은 미국보다는 인플레이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이 선진국보다는 신흥국입니다. 즉 신흥국의 자산이 인플레이션 영향으로 다 같이 오른다. 그러니까 이건 너무 또 재미없게 가는데 개발도상국하고 이게 재미가 없지만 그래도 이 배경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경쟁입니다. 개발도상국은 아무래도 성장하는 과정에서 일을 모르는 쪽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너도 나도 같은 일을 못합니다. 그리고 정부가 주도하에 밀어줘야만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은 경우는 포스코 재련 기술이 없는데 포스코를 어떻게 포항제철을 만들어 가지고 육성을 했느냐. 결국은 국가가 개입하고 배상금도 받고 그리고 그 배상금 돈을 제외하고도 기술 제공 같은 무형의 또 보상도 받고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성장을 시켰습니다. 너도 나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선진국이 되면 이런 인프라 기반 기술이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삼성도 제철 사업에 뛰어들 수 있고 롯데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경쟁 때문에 안 하는 거지. 그런데 이게 철 재련하는 게 부가가치가 엄청나게 커져가지고
투자만 하면 수익을 본다. 대기업들이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렇게 선진국은 경쟁이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환경이고 개발도상국은 그렇지 않다. 그랬을 때 이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선진국은 경쟁을 통해서 물가 상승을 억누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가 상승해서 돈 잘 번다 이런 거는 너도 나도 따라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개발도상국은 그런 부분이 안 되고 특히 중국이나 뭐 베트남 같은 사회주의 체제에서는 국가가 그런 자유로운 또 경쟁을 제약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인플레이션 환경에서는 오히려 신흥국의 통화가 강세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력적인 부분이 발생을 하니까. 그래서 이게 언론에서 얘기하는 거 물론 이론적으로는 맞습니다. 미국이 안전자산에 금리까지 올리면 미국의 자금이 쏠리니까 달러가 강세가 되고 다른 국 통화가 약세가 된다. 맞는데 실제로 과거의 금리 인상기를 보니까 대부분 달러가 오히려 약세였다. 그럼 왜 달러 강세라고 이렇게 하느냐? 뭐 그것도 뭔가 돈이 들어가서 그렇게 하지 않을까? 지금 그런 식으로 불안을 조장해서 주식시장이 내려갔으면 좋겠다 하는 쪽이 있지 않겠습니까? 뭐 공매도를 하는 쪽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싸게 사서 뭔가 하려는 쪽도 있을 것이고. 어쨌든 언론 기사가 아주 핫 이슈가 아닌 이상은 언론 기사는 대부분 돈이 들어가야 나온다. 그러면 그 돈이 누군가가 돈을 넣어서 그런 기사가 나왔을 때 그걸 비판적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오히려 좋은 힌트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지금 시장은 원화 약세를 걱정하지만 사실은 원화 약세가 아니라 원화 강세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겁니다. 그래서 실제 달러 인덱스는 지금 뭐 큰 변동이 없습니다.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한다고 아무리 그래도. 그리고 과거에도 그랬지만 원달러 환율은 조금 진정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금리 인상을 실제로 했을 때를 보면 아이고 이 차트가 몇 개가 안 되는데 왜 안 나오지? 이거밖에 안 나오나? 뭐 몇 개 안 나오는데 과거에 금리 인상을 했던 시기에 보면 2016년부터 이제 금리 인상을 했었는데 18년까지 이때 오히려 원화가 강세였습니다. 달러 강세가 된다는 게 약세였고 그 앞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원화 약세니까 코스피가 박살날 것이다. 뭐 실제 그런 부분에 그런 부분에서 박살날 것이다라는 부분들이 아니라는 거 요거를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항상 기사는 어떻게 받아들이시면 됩니까? 이슈가 안 되는 이상은 돈이 들어가야 기사가 나온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편할 겁니다.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네, 그리고 코스닥은 약세입니다. 코스닥 지수가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순환을 겪고 있는데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말씀드렸듯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기대 수익률이 낮아져 버리니까 그럼 성장주에 대한 어떤 궤적이 달라지고 달라진 궤적으로 인해서 그 주가가 이제 고평가인 거 버틸 수 없는 수준까지 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조정을 받게 되고 그래서 코스피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우선주, 뭐 LG화학 등등 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골고루 잘 버티는 반면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자사주 매입을 한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제외하고는 여전히 부진합니다. 네.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이게 투자 심리 측면에서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데 뭐 어쨌든 회사가 없는 살림에 자사주를 지금 주가가 싸다고 자사주를 사니까 그거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신호, 적어도 투자자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그런 신호가 되고 그게 단기 하락에 대한 어떤 반발로 작용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여전히 그런데 지금 수준에서 뭐 셀트리온은 자사주를 샀으니까 인정을 해야 됩니다. 고평가 이런 거 고평가다 이렇든 말든 어쨌든 경영진은 지금 회사 돈을 헐어서 자사주를 샀습니다. 회사에 돈이 넘쳐나는 것도 아닌데
예, 근데 다른 뭐 에코프로비엠이나 이런 회사들 과연 자사주를 살 수 있을까? 못 살 겁니다. 그래서 거품이 조금 더 빠져나가는 과정일 것이다. 예, 그래서 코스닥 시가총액들은 재미가 없고 중소형주들은 이거에 대한 반발로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일 수 있는데 코스닥 전체 분위기가 들어올려지려면 뭔가 끈적끈적한 어떤 신뢰가 있어야 되는데 오스템 임플란트 사태가 터지니까 그게 또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줬고 LG화학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 때문에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만 예, 그거에 대한 어떤 투자자들의 인식, 뭐 이걸 팔고 저걸 사야지 이런 것보다는 기관 투자자들의 어떤 자금 이동이 크다는 점에서 상장하는 시점부터는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가져봅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는 코스피는 나쁘지 않고 코스닥은 조금 더 남았다. 이렇게 보시면 문제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댓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움직임이 둔한 것 같은데. 아이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주식, 뭐, 어쨌든 대통령 선거까지는 크게 좋아지는 일 없을 것 같고,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할 때까지도 뭐 구체적인 정책이 나오지는 않을 거니까, 5월까지도 뭐 잘해야 여기서 버티는 정도? 네, 그래서 이런 정도로 기준을 잡아두시면, 당장 내일 안 오르면 주식이 왜 이렇게 안 올라 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이렇게 되는 건데 5월까지는 재미없다 이렇게 잡아두시면 그래 재미없는 데서 이만하면 선방했지 등등 스트레스를 좀 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정확한 기준을 세워두시면 그 기준이 맞든 틀리든 심리에는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해당이 없는 거냐고 물어보신 것 같은데 일단 기관 투자자들은 법인세를 받습니다. 법인세가 22%니까 양도 차익 과세하고 뭐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기관 투자자들은 이미 내고 있고 그리고 외국인 같은 경우는 자국에 납부를 합니다. 근데 국내가 싸면 국내에 납부를 할 텐데 국내 양도세를 납부하는 것보다 자국에 납부하는 게 싸니까 납부를 하게 될 겁니다. 예,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 2023년부터 예, 양도 차익 과세에 대한 거 개인 투자자들만 해당이 되는데 기관 외국인은 이미 적용을 하고 있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삼성생명도 금리 인상에 이제 더 이상 나빠질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조선주는 오늘 한번 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수주 잔고도 잘 채웠으니까 앞으로 좋아질 일만 남았고, 그럼 주식 수가 얼마나 늘어났는지부터 해서 종합적으로 따져보면 좋은 종목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유, 예, 재미가 있으셨다니 다행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상하 프론테크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댓글 확인 끝났고 종목 말씀하신 종목 중에서 상하 프론테크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가가 많이 하락해서 속상하실 것 같은데 예, 상하 프론테크는 뭐 제가 딱히 좋아하는 스타일의 종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네가 뭔데 좋아하고 말고가 뭔 상관인데
제가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이제 요 시가총액이 7,411억, 그리고 순자산이 1,758억, 그리고 영업이익이 142억.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 한 1,700억대 중반, 뭐 한 2천억 후하게 잡아서 한 2천억짜리 회사인데 7,411억이네. 예. 그러면 앞으로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되게 고평가 상태에서 물을 탄다? 물론 주가가 여기서 반등 찍고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여기서 물을 타서 여기서 손실을 보지 않고 나올 수도 있겠지만, 과연 그 확률이나 그 과정에서의 어떤 흔들림이나 이런 게 과연 그렇게 할 만한 부분일까? 뭐 비중이 한 1%면 한 2% 정도 더 사서 그런 시도를 해볼 수 있겠지만, 어느 정도 비중이 된다면 물타기는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서. 그리고 매출이나 이익 증가율이 딱히 뭐 두드러지는 것도 아니고, 예. 그런 점을 고려했을 때 물타기보다는,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렇습니다. 물타기 하지 마시고, 정말 이제 이 종목 오래 보고 나는 이 종목 주가 흐름을 대충 알겠어라고 하시면 다른 계좌에 사신 다음에 주가가 반등하면 거기서 수익 나서 팔고 그 수익만큼 여기 손절을 해서 퉁치는. 그러면 이제 퉁치고 여기서 사서 판 것까지 해서 현금이 조금 더 늘어납니다. 그럼 나중에 이걸 뭉쳐서 다시 다른 계좌에서 요 자리는 괜찮다 하면 사시고, 올라가면 수익 보고 팔고, 요 수익만큼 기존에 갖고 있는 물린 물량의 손실을 가져가는, 정리하는 요런 대응으로 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조선주를 한번 다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조선해양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조선해양은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부진한 이유가 대우조선해양 인수에 대한 불확실성인데, 그것과 별개로 수주 상황은 굉장히 좋습니다. 작년에 목표치를 크게 초과했고 올해 초에도 계속 수주가 이어지고 있는데, 그러면 이 종목을 별도 기준으로 본다면 지수사 형태니까 순자산이 10조 7,054억, 그리고 영업이익은 아직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조선 수주는 보통 건조기간 감안해서 2년 후를 선반영하기 때문에 작년까지는 뭐 수익성 위주, 고정비를 뽑기 위해서 도크를 채우는 위주로 수주를 했다면, 올해는 이제 고부가 가치 위주로, 그러니까 마진이 많은 위주로 수주를 할 거고, 그 수익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그래서 당장 손실이 나더라도 그것보다는 2년 후에 기대 수익률로 주가를 보는 게 맞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실적 빼고 자산 가치로 봤을 때 시가총액 기준에서 한 40% 정도의 상승 여력이 있습니다. 이게 언제 올라갈 거냐? 그걸 모르는 건데, 시장이 좋아져서 오를 만큼 조선주의 어떤 덩치가 조금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한 5월 정도에 이제 반응이 있지 않을까. 기간 조정을 이어가다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조선해양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를 내릴 수 있느냐? 한국조선해양의 주식 수가 늘어났고, 그리고 이 종목이 유상증자 주식 수가 늘어났고, 그리고 현대중공업을 자회사로 떼냈습니다. 그래서 조선주로서의 어떤 색깔이 조금 옅어진. 근데 대우조선해양 인수가 허용이 되면, 그리고 현대미포조선까지 보유를 하고 있으니까, 그럼 종합적인 그 조선주들의 어떤 지주회사 역할로 사실상 ETF 형태가 됩니다. 조선주 ETF가. 그래서 그런 점은 오히려 투자금 유입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 같으니까 주식수 늘어난 부분도 아주 크지는 않고, 그래서 이 종목은 조선주 중에서는 괜찮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현대중공업. 현대중공업은 6조 원대, 그리고 시가총액이 이거보다 훨씬 높습니다. 상장 초기에
이게 반짝했기 때문에 지금 현대중공업 고평가 상태입니다. 그리고 뭐 분리가 돼서 이제 조금 뚜렷하게 단독으로 이 실적이 잡히게 되는데 어쨌든 이전까지는 저가 수주 위주로 했기 때문에 당분간 실적이 좋아질 것 같지는 않고 그런 걸 고려하면 이 종목은 매력이 없다. 적어도 한국조선해양이 현대중공업보다는 낫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현대미포조선. 예, 현대미포조선은 과거에도 현대미포조선이 상선 위주로 수주를 해서 그래서 해양 플랜트로 얻어 터졌던 조선주들이 얻어 터졌던 상황에서도 손실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작년 순손실을 보긴 했지만 영업이익으로는 흑자였고 올해도 아마 흑자일 거고 올해는 적자일 것 같은데 2분기 때 실적이 너무 안 좋아서 그렇다 하더라도 꾸준히 이익을 내왔던 기업이고 올해 수주가 양호하게 되면서 앞으로 수익성 개선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저평가 상태는 아닙니다. 순자산이 2조 원대고 지금 시가총액이 3조 원대니까 예, 그런데 주식수가 늘어나지 않고 조선주 호황을 조금 일찍 반영하는 예, 그런 흐름 속에서 지금 주가가 있으니까 그래서 뭐 현 상태는 추가 상승을 기대를 할 수 있는 어떤 기술적인 흐름과 그리고 주식수가 늘어나지 않아서 과거에 뭐 주식수가 늘어난 종목들에 비해서는 가볍다. 예, 그런 장점을 고려하면 약간의 고평가는 뭐 애교로 봐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한국조선해양과 현대미포조선은 뭐 같은 선상에서 두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삼성중공업. 네, 삼성중공업은 저평가 상태가 아닙니다. 계속 적자 보고 있고 유상증자로 돈을 땡겼고 뭐 그런 걸 이어가고 있는데 아마 올해도 적자일 것 같고 내년쯤 돼야 이제 적자 행진이 멈추게 될 것 같습니다. 이 해양 플랜트로 인한 적자가 너무 컸고 수업료라고 하기에는 이미 회사가 몇 개 날아갈 정도의 손실을 봤기 때문에 굉장히 부정적인데 그래서 그동안의 주식수도 계속 늘어나가지고 주식수가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뭐 예전부터 해가지고 유상증자 1조짜리만 3번 했고 한 3-4배 정도 주식수가 늘어난 것 같습니다. 한창 적을 때하고 비교하면. 그러면 당연히 물량 부담으로 인해서 유상증자 가격에 수렴하는 그런 형태가 되니까 재미가 없고 무거울 것이다. 뭐 싸다는 착신은 가져오는데 주식 발행수가 뭐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이걸 이기고 올라간다는 건 정말 큰 자금이 지속적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럴 만큼 삼성중공업이 매력적이냐 그러면 그렇지 않다. 그래서 뭐 현대중공업하고 비교했을 때도 오히려 현대중공업보다는 못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대우조선해양 뭐 합병이 실패가 됐는데 뭐 저평가 상태는 아니고 조금씩 정신을 차리는 이런 모습입니다. 대우조선해양도 주식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뭐 그 부분에서 자유로울 게 없고 그리고 올해 대규모 적자 났고 그리고 내년에도 적자가 이어질 것이고 뭐 딱히 반등할 만한 그런 모멘텀은 보이지 않습니다. 수주를 계속하는 그런 일이 없다면. 네, 그래서 이 조선주들을 다 살펴봤는데 굳이 순위를 매기면 한국조선해양이 1등 그리고 두 번째가 현대미포조선 세 번째가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네 번째가 현대중공업 다섯 번째가 삼성중공업 뭐 이렇게 이제 분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선주에 꼭 투자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현대미포조선, 대우조선해양, 현대중공업을 포함하고 있는 한국조선해양이 조선주 ETF 성격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에 투자를 하시는 게 맞고 또 가격도 그렇게
뭐 고평가가 아니니까 부담이 없고. 아, 근데 지주에서 할인이 있잖아. 난 조선주 투자를 할 거야라고 했을 때는 현대미포조선이 그나마 낫습니다. 예, 그리고 뭐 대우조선해양이나 현대중공업이 오를 수도 있는 거니까 각 수주 상황에 맞아서 뭐 반드시 이게 정답은 아니지만 뭐 수치적으로 보면 이 순서대로 매력이 지금 발생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예, 그래서 조선주에 투자를 한다면 한국조선해양에 투자를 하시거나 아니면 그 현대미포조선 요 순서대로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항상 그렇지만 예측은 빗나가라고 있는 거니까 이러면 이제 제일 나쁘다고 했던 삼성중공업이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모르는 건데 어쨌든 객관적인 수치나 과거에 끼를 부렸던 부분, 늘어난 주식 정도 이런 걸 봤을 때는 한국조선해양이 1순위, 현대미포조선이 2순위, 3순위가 현대중공업, 4순위가 대우조선해양, 4순위가 현대중공업, 5순위가 삼성중공업. 예, 이런 정도로 보고 투자에 참고를 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저는 이제 우리 주식 투자자들의 투자가 항상 시세 차익에 있다고 보고 그 시세 차익을 기준으로 해서 이 종목이 매력이 있다 없다 이런 부분이 많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하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삼성전자. 예. 삼성전자 주가가 뭐 나쁘지 않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에 대해서 제가 아시다시피 대표적인 부정론자였는데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정론의 생각이 바뀌는 과정은 충실히 이렇게 이행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삼성전자가 근 1년 동안 부진했고 이제 조금 살아나려고 하는 이 상황에서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느냐 여기에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뭐 삼성전자는 순자산이 300조 원입니다.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50조가 넘고 순자산 300조인데 이게 금리 인상이 순자산 전체에 어떤 영향을 끼친다라고 봤을 때 삼성전자의 자산은 금리를 따라서 올라가는 그런 형태가 될 것이고 삼성전자가 보유한 순자산 300조 원이 대부분 인플레이션 영향이나 금리 인상 영향을 받는다. 현금은 예금 이자가 올라간다거나 이런 부분에 영향을 받게 되니까 그러면 삼성전자의 300조 원이 뭐 1%의 금리 인상만 오더라도 3조 원 정도 늘어나게 됩니다. 여기에 환율이 또 원화가 약세가 되면 거기에서 또 수혜를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시장이 나쁜 시기에 삼성전자 금리 인상이나 뭐 환율 원화 약세나 이런 걸로 내렸을 때 삼성전자는 그 반대되는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안정성이 높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는 거고 예상보다는 삼성전자를 산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견고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주가가 한번 내려서 손실을 오랫동안 경험했지만 전혀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에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들은 일반 개인 투자자들보다는 조금 나은 부분이 분명히 존재를 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HK. 저는 그 시가총액이 낮으면서 기업 가치가 괜찮은 종목에 관심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 종목들은 내릴 가능성은 없고 오를 가능성만 있으니까. 그래서 HK도 되게 좋아하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이 종목은 뭐 이렇게 재밌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주가 많이 싸지면 샀다가 오르네 그러면 매도했다가 또 다시 떨어져서 낮아지면 다시 샀다가 뭐 이런 대응만 해도 충분한데 그러면 이게 이제 뭐 오늘 빠진 것도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그 안철수 후보 관련주로 살짝 부각이 된 적이 있습니다. 아예 언론 보도도 거의 안 나왔는데 이게 어떻게 나왔냐면 요 HK의 대표 최대 주주가 계명재 대표입니다. 이분하고 뭐 안철수하고 어떤 친분이 있어서 뭐 같이 투자를 했다거나 뭐 그런 얘기였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안철수 후보 지지율이 오를 때 같이 따라 올랐다가 떨어졌습니다. 이때 팔고 나니까 이렇게 내리니까 뭔가
뭔가 사서 오른 것보다도 더 기분이 좋은. 아직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면, 대응을 못 하신 분들이 있으면 참 좀 죄송스럽긴 하지만 팔고 내리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사고 오르는 것보다도 훨씬 좋은 것 같고. 그래서 이것도 나중에 또 많이 떨어지면 또 줍줍했다가 한번 반응 있으면 또 때리고 요렇게 하려고 계획 중인데, 가격 부담이 없으니까 시가총액이 400억 밖에 안 되니까 요런 전략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쭉 시가총액 작은 종목들 살펴보다가 200억대 종목 하나 발견했습니다. 이게 이제 XQ라는 종목인데 시가총액이 295억입니다. 그리고 지금 일시적으로는 어쨌든 유동성이 빠지고 있으니까 시가총액 작은 종목들의 주가가 부진할 텐데, 뭐 나름 그래도 한 번씩 이렇게 시세도 있고 거래도 한 번씩 조금씩은 나오고 있고, 뭐 295억인데 살펴보면 회사가 아주 뭐 나쁘지는 않습니다. 올해도 흑자는 날 것 같고, 그리고 부채 비율도 뭐 10%도 안 되고, 부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채도 없고 순자산이 많지는 않지만 그 자산이 필요 없는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인베이디드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 업체니까 스마트 카드고, 그리고 대형 SK텔레콤이나 KT랑 이렇게 거래를 하니까 뭐 돈 때릴 일도 없고, 그럼 의외로 뭐 나쁘지 않은데 주가가 많이 빠져가지고 2020년에 비해서 많이 빠져서, 코로나 때 이게 왜 올라갔는지는 모르겠지만 많이 빠져가지고 지금 매력이 있는 200억대 295억이니까,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아주 작은 종목들을 좋아하는 이유가 295억입니다. 그럼 이게 빠진다라고 했을 때 상장사에 대한 프리미엄이 보통 200억입니다. 뭐 상장사 하나 사는데 한 200억 정도 드니까. 그러면 295억에서 진짜 뭐 최악으로 떨어져도 200억인데, 최악으로 떨어져도 200억인 회사. 그러면 하단이 뭐 상장 폐지가 되지 않는 이상은 33%로 제한이 됩니다. 근데 올라가서 뭐 500억 이하 종목들이 잘 없으니까 한 번 또 올라가면 300억에서 500억 된다. 그러면 한 60%, 66% 정도 올라갑니다. 기대 수익률이 66%에 리스크가 마이너스 33%니까 리스크 대비 기대 수익률이 좋으니까 이런 작은 종목들은 괜찮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저는 심심할 때마다 이 시가총액 순서대로 이렇게 봐서, 뭐 그러면 이제 스펙 같은 게 많아가지고 조금 거슬리긴 하지만 이 스펙을 제외하면 시가총액 낮은 종목들 중에서 뭐 대상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종목들 보면서 그 시가총액이 아주 낮은데 거래가 되고 있다, 눌러보면 의외로 괜찮네? 나쁘지 않네, 이런 종목들이 나오는데, 그런 종목들은 또 결과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기대 수익률 대비 리스크로 판단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거 한번, 이걸 뭐 사실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아주 저가인 종목들도 한번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장 종료 시장 점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